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국내 정권 전문가들 다수가 주가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이 주제를 선정했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정권 전문가들의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다수가 그렇게 그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또 정치는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게 또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경제 전문가들이 또 주가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또 오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정권 전문가들은 성장주 중심으로 종목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성장주가 수익이 수반되는, 실적이 수반되는 성장주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성장주를 추천하니까 대부분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는 거죠. 그 다음에 GDP 성장률을 강조해요. 그래서 중국은 GDP 성장률이 높으니까 매력적인 시장이고, 미국은 GDP 성장률이 낮으니까 거품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GDP 성장률이 높아도 기업이 그 적자 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GDP 성장률이 낮아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그런데 기업 이익을 창출한다면 그 기업은 매력적이잖아요. 우리가 투자할 때 그 손해 나가지고 망할지도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익을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GDP 성장률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GDP에 기초한 주가지수 거품 발생 판단도 안 된다는 거죠. GDP도 뭐 한 10년 GDP면 이해는 돼요. 왜? 기업의 주가는 10년간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1년 GDP를 가지고 거품 발생을 했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리만 사태 당시에도 거품이에요. 왜냐면 그래도 GDP가 그, 그 주가 지수보다도 시가총액보다 작으니까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그 GDP 관련 주가 지수 산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정시는 20년 연속, 그 다음에 20년 연속 뭡니까? 그 거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미국 정시는 20년 전에도 투자하지 말아야죠. 근데 20년 동안 미국 주식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접근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 결국 주가 결정 원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주가 수익률에 기초해 갖고 미국 증시 거품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PR 50배 이상 국내 주식은 추천해요. 근데 미국은 그 S&P 500 기업이 원래 평균으로 보면 한 23배밖에 안 나옵니다. 주가에 따라서 이제 PR이 달라지는데 그 주가 지수 변동에 따라서 평균 한 23배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증시가 왜 그 자기들이 추천하는 50배 종목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주가 결정 원리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화폐와 주식시장 관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요. 화폐를 보는통화 중심으로 얘기한다든지, 지금 우리나라 국내 경제 전문가, 정권 전문가, 패널들, 교수 모두 보는통화 중심으로 얘기해요. 물가도 보는통화 중심으로 얘기하고, 거기 그 유명한 화폐 수량 방정식이에요. 보는통화 중심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활동은 보는통화가 아닌 시중은행이 만들어낸, 고객하고 시중은행이 함께 만들어낸 통화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속에는 중앙은행이 공급한 그 본원통화는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국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주식시장 얘기하고 물가 얘기하고 금리 얘기하고 환율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시장금리가 아닌 기준금리 중심으로 해요. 제가 이제 금리를 결정할 무렵에는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차이도 별로 안 나요. 왜냐하면 시장금리를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할 때는 그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그 기준금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금리 자유화 시대예요. 그래서 미국만 하더라도 거의 10배 차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1.6%고 지금 현재
지금 10월 그 25일 기준인데 10배 차이 나는데, 근데 그 기준금리 인상해봐야 0.25% 인상, 그래도 또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기업은 회사채 금리, 그러니까 시장금리죠. 시장금리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해요. 경영활동을. 또 가게도 은행이 시장금리에 기초해가지고 대출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가게도 시장금리 중심으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자금시장도 시장금리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기준금리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인플레이션과 주가에 대한 이해 부족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하면서 미국 주가가 거품이 더 고무너진다 이 얘기거든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올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앞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예를 구체적으로 제가 들면 앞에서도 했는데, 앞에는 석유를 예로 들었지만 원래는 구리로가 얘기할게요. 구리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산업용 전체 그 수요의 그 기초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리를 사용하지 않는 그 산업이 거의 없을 때 IT 쪽은 전부 구리 사용 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전력회사 다 사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건설업 쪽에서도 사용 다 해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오르면 그 기업은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재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낮은 가격으로 구리를 확보해 놨잖아요. 구리도 공장에 있는 구리뿐만 아니라 지금 계약 체결까지 해놓은 것까지는 재고예요. 그러니까 그 재고는 낮게 평가되어 있는데 가격이 오르고 제품으로 만들 시점에는 구리 가격이 올라 있으니까 그 제품 판매 가격에는 가격이 올란 구리 가격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살이 찌어지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실적 발표하면 대부분 아웃퍼폼이에요. 예상보다는 그 기업 실적이 더 좋은 거예요. 바로 인플레이션이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거품이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플레 자체가 기업 성장성도 뒷받침하지만은 수익성도 뒷받침한다는 거죠. 주가 결정 원리상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 10년 전에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뭐 대학 교수가 그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150개 기업을 자기가 그 조사를 해봤는데 10년 전에 그 중에 살아남은 기업은 2개밖에 없는데 아직도 그 기업은 적자래요. 애플도 그 메타버스에 뛰어들었다가 포기했대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얘기해서는 안 되고 메타버스를 지원하는 업체가 수혜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라는 거죠. 그래픽을 지원하는 반도체를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속도를 지원하는 그 연산 속도, 그 반도체 칩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메타버스 수혜 기업이지. 메타버스 우리가 그 정권 전문가들 하는 거는 마치 그 작품을 올리는 것을 그 수혜주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째는 EPS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가에는 1년 EPS만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과거에 이익 남겨가지고 유보 이익으로 남은 거는 반영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에 기초한 적정 주가 수준도 그 부족하다는 거죠. 조금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도 시장금리와 PR 관계를 얘기해야 되는데 기준금리와 PR 관계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주가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수량이 이제 물가 상승한다는 논리를 정리하는 건 좋은데 본원 통화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화폐 수량 방정식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MV는 PT라고 해가지고 M에 해당되는 돈이 증가하면 P만 올라간다. 물가만 올라간다는데 왜 본원 통화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광의통화 내지는 총통화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V는 또 일정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V가 일정하면 결국은 본원통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V 자체도 몇 년치를 얘기할 거냐, 1년치를 얘기할 거냐,
아니면 시중에 유통되는 과거에 창출된 그 화폐 유통 속도가 반영된 총통화까지 얘기할 거냐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체성도 없고 실력이 안 되니까 이제 그까지 얘기를 못 한다고는 보는데, 그러나 보는 통화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할지도 몰라요. 환율 결정 원리 제대로 아는 사람 없거든요. 그 다음에 시장금리 결정 원리 제대로 아는 사람 없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을 투자은행들이 주도한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은행과 그 기업과 그 다음에 원자재의 관계, 또 이것과, 그러니까 투자은행, 원자재, 기업과,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이에요. 기업과의 관계, 또 이에 기초한 금리와 물가, 그리고 환율과의 관계에 관한 지식을 융합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단 한 사람도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정권 전문가들은 주가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가지고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해가 부족하면 결국 피해자는 여러분들이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